생물 다양성과 보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더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고,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변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요. 예. 같은 종인데 다양하다 이거지.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 다양성은 또 생태계에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종이 다양하면서 좀 비슷하게 있어야지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유전적 다양성부터 하나의 형제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하므로 멸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한 종류의 유전자만 있으면 그게 그 어떤 질병에 취약하면 전부 다 멸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아남는 애들이 몇몇 살아남아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유전적 다양성은 뭐 털 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달팽이의 뭐 무늬나 색이 다르다, 뭐 무당벌레의 무늬나 색이 다르다, 이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의 예고.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많은 종이 있는데 고르게 분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고르게 분포하는 게. 그러니까 종이 지금 가나 나 다 A, B, C, D 네 종이 있어요. 네 종. 가숲, 나숲. 근데 가숲에는 A만 좀 많아요. 이러면 이제 종 다양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골고루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종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돼요.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의 유지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뭐 어떤 지역이긴 한데 뭐 열대 우림도 있고 뭐 농경지도 있고 해양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바닷가 어떤 뭐 마을이야. 열대 우림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우리나라 바닷가야. 뭐 해양 생태계도 있고 거기에 뭐 논밭도 있어요. 농경 생태계도 있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여러 종의 생물들이 사니까 당연히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생태계 중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서 식물 종류가 많으며 그 식물을 이용하는 동물이나 균류도 많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갯벌과 습지 이런 그런 곳은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가 같이 있는 지역으로, 완충 지역으로, 여기도 이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갯벌이나 습지 이런 데는 육지에 사는 애도 있고 물가에 사는 애도 있고요, 물 속에 사는 애도 있기 때문에 갯벌과 습지는 종 다양성이 높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생물 다양성에 속하는 건데,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멸종을 잘 안 하니까, 종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그 종류가 이제 뭐 멸종하거나 이러면 생태계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읽어두시면 좋겠고, 개념 톡톡 빨리 풀어보시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그 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종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지 종 다양성도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생물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또 보존을 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뭐 의복으로도 쓰고요. 면섬유, 뭐 누에 비단, 의복 원료로 식량으로도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택 재료 이런 데로 쓰고 의약품 이런 거는 읽어두셔야지 아는 겁니다. 주목나무 열매라는 거는 항암제 원료로 사용되고 청자고둥에서는 고둥이네. 청자고둥에서는 진통제 원료를 얻을 수가 있고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건 다 외우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자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자만 딱 떼가지고 다른 데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농작물들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예. 하여튼 뭐 GMO 이런 건데 유전자 변이 식품 같은 건데 하여튼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 예. 유전자만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세균의 유전자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 뭐 휴식 장소나 여가 활동 장소, 생태 관광 장소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근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뭐 무슨 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을 해버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산림 벌채, 습지 매립 이런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고 서식지 단편화는 뭐 대규모 개발은 아니지만 어떤 도로를 뚫는다던가 할 때 이렇게 서식지를 이렇게 여기만 개발하는 거여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서식지가 단편화되어서 특히 뭐 곰이나 뭐 이런 애들은 먹을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애들은 이 정도 생태계는 있어야 돼. 곰 같은 애들은 못 살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서식지 단편화가 이루어지면은 등치가 큰 뭐 중앙에 사는 애들 이런 애들 더 못 삽니다.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됨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다. 야생 생물이나 이런 거 불법 포획하거나 남획하면 안 되고 불법 포획은 잡지 말라고 하는데 잡는 거고요.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 한꺼번에.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되고 있고 외래종을 도입하는 거는 새로운 종이 들어오니까 종 다양성이 증가됐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외래종이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가시박이나 어떤 풀 이름이죠. 뉴트리아라고 하는 큰 쥐 같은 거지. 크니페스나 블루길은 어류고요. 이 둘 다. 이런 애들이 외래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입니다. 환경 오염이 많이 되면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고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면은 자꾸 먹이 사슬을 따라서 농축돼서 사실 인간에게 더 크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건데 카드뮴이나 납 등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이나 이런데 조금씩 만약에 있어. 그거를 세균이나 뭐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먹어요. 근데 이런 애는 중금속은 빠져나가질 않거든요. 그럼 얘한테 쌓여 있어. 이 플랑크톤을 조그만 고기가 막 먹어. 그러면 또 얘에 쌓여 있어. 이 조그만 고기를 또 큰 고기가 또 먹어요. 또 쌓여 있어. 그래서 큰 고기를 잡아먹을 때 사실은 생물 농축이 더 심해요. 뭐 참치나 뭐 이런 거는 중금속 검사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인간이 못했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했었던 예도 있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그 핵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당장이야 뭐 희석이 되니까 어느 정도 희석이 되니까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 생물 농축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희석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쓰레기 버리지 말고 에너지 자원 절약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저탄소 제품 사용하고 탄소 발생, 이산화탄소 발생 적게 하는 제품 같은 거 사용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통로 같은 거 설치하는 거는
서식지 단편화를 줄여주는 거예요. 생태 통로가 하는 일은 서식지 단편화를 줄여주는 거죠. 단편화, 완화시켜줍니다. 여기가 끊겨 있는 것보다 이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률 제정하고요. 서식지 보호하고요. 국립공원 같은 거 지정하고요. 멸종 위기 동물 이런 애들 보호하고 외래종 도입하기 전에 생태계에 주는 영향 이런 거 검증하는 게 국가나 사회가 할 노력이고,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를 금지하고 뭐 이런 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람사르 협약은 이제 습지를 보존하자 뭐 이런 협약이고요. 이란의 람사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회담이긴 하죠. 협약이긴 하죠. 4, 5, 6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여기도 이제 틀린 것만 합니다. 4번에 OX, OX, 5번에 야나, 가다. 잠시만요. 6번에 니은, 디귿, 리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신 탄탄. 여기까지 시험 보는 거죠? 내신 탄탄 풀어주시고요. 자, 이것도 채점할게.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가는 서식지 파괴, 나는 외래종 도입, 다는 불법 포획. 가에 환경오염은 안 돼요? 네? 환경오염. 환경오염 안 돼요. 서식지 파괴한 거예요. 환경오염은 뭐 산성비가 내린다던가, 뭐 공기가 오염된다던가 뭐 이런 거고, 서식지 자체가 파괴된 거예요. 12번에 3번, 13번에 5번, 1등급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뭐 틀렸죠? 8번이요. 8번에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는데, 이제 씨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만들 때 암수 수술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질 때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뭐 새로운 바나나가 이게 변이가 있는 바나나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근데 씨 없는 바나나는 씨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야. 바나나가 이렇게 잘 자라. 이걸 이파리를 뚝 잘라서 여기다 심어. 또 자라. 근데 이 애랑 얘랑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씨 없는 바나나, 근데 지금 우린 다 씨 없는 바나나 먹잖아요.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낮은 거예요. 다 똑같은 바나나야. 근데 이런 애는 좀 짧은 애도 있고 어떤 긴 애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번식한다가 맞고, 성이 있는 거죠. 암술수술. 가는 나보다 변이가 많다가 맞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보다 나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다. 얘는 이제 다 죽어도 얘는 몇몇 살아남는 애가 있어서 생존에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뭐 있나요? 자, 요거 중단원 정보까지 다 해서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중단원까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맞추고 틀린 것만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1번에 여기가 아니구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핀제가 여기가 아니라 중단원이구나. 그쵸? 미안. 1번에 4번이에요. 1번 4번 중단원이었구나.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9번에 4번. 9번에 4번이요.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3번 21번에 2번 3번 뭐 틀린 거 혹시 12번. 12번에 자 옳은 학생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우수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돼. 민경력이 틀립니다. 아무튼 우수한이라는 의미가 환경에 따라 사실 결정되는 거긴 해요. 하여튼 환경이 변화되면 그게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고,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며 돌연변이는 변이 원인 중 하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윈은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였다. 맞죠? 예. 성룡과 소인의 4번이네. 12번의 4번이네. 서술형. 서술형분 같이 할게요. 서술형은. 최초로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대는 고생대고 고생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두꺼워져.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래야지 오존층이 생깁니다. 산소가 많아야지. 오존층이 생겨서 두꺼워져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제시대 동안 여러 차례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오늘날과 같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지요. 대멸종 이후 새로운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대멸종 이후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네. 한 번만 더. 네. 대멸종 이후 새로운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출현하는 과정을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대부분이었고, 돌연변이 등으로 나타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집단의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 과정을 반복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된다.
뭐 그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가와 나의 생물 다양성의 몇 가지 의미 중 하여튼 가는 종다양성이고 나는 유전적 다양성이고 세 가지 의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와 같은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날 까닭을 서술하시오. 같은 종의 생물이어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여튼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같은 종의 생물이어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됐죠? 시험지 틀린 거 풀어서 시험 처리할게요.